하나, 둘, 셋. 우리는 경실련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잼 이슈 유잼 만들기 프로젝트 위경련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 2월 달에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고 4월 30일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 반영률을 작년보다 높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경실련 최순석 부장님 모시고서 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얘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둘이 뭐 혼동이 되기도 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용어 정의부터 좀 하고 갈게요. 우선 공시지가는 땅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시가격은 집값으로 쉽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땅만 있는 가격, 네. 공시가격은 땅값과 건물값이 포함된 집값 개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시가격을 매기는 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공시지가에다가 건물값을 따로 더해서 세금을 네. 내는 거고,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공시가격 통합평가로 세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그냥 집값으로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매기는 그 목적이 뭐죠? 우선 공시지가든 공시가격이든 이게 뭐 단순히 재산세라던가 뭐 이런 보유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뭐 건강보험료, 뭐 특이하게는 그 저소득 국가장학금까지 해가지고 한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세만을 위해서 매기는 세금은 아니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가격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시지가라든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어떤 올바른 방향이랄까요? 어느 정도로 이제 뭐 해야 된달까?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세의 80%, 왜냐면은 시세의 100%가 정답일 수는 있겠지만 시세라는 게 계속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시세 100%를 정확히 맞추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면은 세금을 1월 달에 100원의 시세에 맞춰서 100원에 맞춰서 냈는데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또 조세 저항이 또 새로운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80% 정도까지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었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주장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사실 뭐 전에 이거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나올 때는 세금 폭탄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회자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시세 반영률을 올리는 거는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을 낮게 매기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보기엔 그거거든요. 부동산 토지든 뭐 땅이든 집이든 소수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의 부동산이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보다 뭐 집값 상승, 땅값 상승이 훨씬 크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 게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뭐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철저하게 내고 보유세를 보유한 가치에 맞게 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야 이 과도한 토지의 소유를 막을 수 있고, 이 소유를 막아야 뭐 집값이 낮아진다든가 뭐 땅값이 낮아진다든가, 결국 땅값이 낮아지는 거는 임대료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금은 조금 더 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부의 편중을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낮춰지게 되면 오히려 저희는 그게 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부의 시뮬레이션대로라면은 거의 뭐 굉장히 미미한 수준, 심하게는 뭐 월 몇천 원까지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세금 폭탄이라는 논란은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다. 정부에서 시세 반영률을 이번에 높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 경실련의 주장은 다릅니다. 정부는 이제 이번에 표준 단독주택 그리고 표준지, 그러니까 땅값과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한 2% 정도 높였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8.1%를 지난해랑 동일하게 갔다. 왜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 반영률이 68%였고 단독주택과 토지는 60% 초반대였어요. 이렇게 세금 기준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과 토지는 좀 높이고 아파트는 이미 높았으니까 낮출 수는 없으니까 우선 그냥 현재 시세 반영률을 그대로 가서 좀 이 갭 차이를 줄이겠다. 그래서 지난해 시세가 상승한 것만 반영을 해서 시세 반영률 68.1%로 그대로 가져갔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각 구별로 표준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 반영률과 공시가격을 비교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떨어졌죠.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2018년도에 68.9%였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와 68.1%와 차이가 뭐 0.8%면은 뭐 오차 범위내라고 저희 충분히 파악이 되고요. 이런 게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65.3%, 한 3.6%가 네. 달라졌는데 이게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니는 전수가 아닌데 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통계 표본상 잘못된 그런 거다. 거. 네. 근데 저희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평균 함정이라는 게 물론 있긴 하겠지만 70%를 놓고 봤을 때 한 군데 아파트는 시세 반영률 40%고 네. 한 군데는 100%, 두 개 합쳐서 140%니까 평균 70%. 결코 정의롭지 않거든요. 상당히 이상한 산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슨 아파트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이 68.1%에 약간의 차이만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2018년과 2019년을 똑같은 방식으로 예상했을 때 68.9%였는데 65.3%로 떨어진 것은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대다수의 아파트가 우리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본다라는 게 저희의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공시지가는 어떻습니까? 공시지가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지에 있는 아파트들. 표준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표준지는 나머지 개별지는 이 표준지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표준지 22만 필지의 표준지는 국토부가 감정평가사들과 직접 가서 현장 조사하고 가격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준지를 보게 되니까 표준지의 시세 반영률이 이제 작년에는 37.2% 그리고 올해는 33.7%, 3.5%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하락한 것도 문제지만 이 시세 반영률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표준지의 시세 반영률이 64.8%라고 밝혔거든요. 반토막이네요. 그렇죠. 경실련이 지금까지 수많은 필지들을 조사를 했어요. 네. 상업지든 뭐 이러한 표준지든 아니면 준주거든 네. 여러 차례 발표를 했지만 최대 40%에서 약간 오차가 보이는 정도로 계속 저희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부는 64.8%라는 거예요. 그 국토부가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 그 경실련이 낸 보도 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차라리 공개하는 게 정확한 그렇죠. 구체적인 이제 기준이라든가 분석 방법들을 공개하는 게 낫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당연히 그게 기준이 된다고 보는 네. 거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막 명동에 있는 고가 필지들 네. 거기가 평당가가 한 3억 정도 합니다. 명동에 있는 한 평에 3억. 네. 근데 거기 주변 시세가 한 평균 10억, 9억 정도 해서 두 배 올렸어요. 그러니까 3억짜리 땅이 공시지가가 6억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세금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두 배가 늘었는지, 주변에 어떤 거를 통해서 기준을 잡았는지 이걸 공개를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계시거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니 지난해에 비해서 왜 이렇게 높아졌는데 나는 왜 높아졌는지도 알 수 없고 공개를 안 하니까 저희 그래서 적어도 표준지, 정부 니네가 직접 가서 조사한 것들은 산정 기준, 그리고 산정 이유 명확하게 공개를 하자. 정부에서 비공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 했을 때라는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아직 검토 중인 자료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논란이 너무 커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 그 자료에 확신이 있고 명확하다면 이거는 공개하는 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저희는 전혀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금 폭탄이네, 뭐 조작을 했네, 뭐 네가 잘못했네, 얘가 잘못했네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식으로 공개를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서로 크로스 검증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맞는 거지. 오히려 지금이 더 논란인 것 같은데 여하간에 한 발 더 나가서 경실련은 이제 이 공시가격 제도를 아예 좀 폐지하자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신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3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2억의 세금을 내는 거고 네. 내가 3억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기준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왜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이 될 가능성이 저희는 거의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공시가격을 폐지해서 극단적으로는 다 세금을 세시세보다 지금 현 상황으로 들리는 게 맞다. 차라리 형평성이라도 맞춰야 되는 게 맞다. 물론 이거를 앞으로는 시세 70% 80%까지 가서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그전에는 이제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불공정하게 내는 건 맞지 않다.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도와주시는 시민분들의 관심과 좀 참여가 필요할 텐데 끝으로 이제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뭐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운동을 하면서 시민분들한테 무슨 후원을 받으려고 하냐, 오히려 나의 주머니를 더 세금으로 털어가려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으시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세종사와 공시가격 현실화는 단순히 세금을 월 몇만 원 더 내는 문제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극심한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특히나 재벌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뭐 유보지라던가 비투자용 부동산을 네. 이렇게 좀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좀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더 열심히 이 부동산 공시가격 세금에 대한 불평등을 알리겠지만,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화를 내셔야 국회가 움직일 수 있고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왜 세금을 맞게 내고 있는데 저들은 왜 세금을 정당맞게 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화를 내셔야 국회도 움직이고 청와대도 움직이고 좀 제도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금은 국민들에게 이제 가장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기준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뭐 그냥 우리가 잘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준 냈으니까 이만큼 내 하는 게 바람직한가 싶어요. 그래도 정부가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랄까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약간 닭살 돋아서 스킵하면서 봤어요. 진짜 다살로 정말 닭살 돋았어요. 나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잘했죠.